예, 미적분 1 개념 강의 3강 시작 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저 이거 인트로만 다시 촬영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전 촬영 인트로를 좀 따라가는 맛이 있어야지. 어, 예, 그때 당시에 이 강의를 갖다가 5번째 촬영했다네요. 제가 예,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그랬는데 음, 이번 주제는 뭐 극한의 지난 주제가 그래프적 해석과 극한값 존재였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번에는 이제 식적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5번 촬영했다, 제 뭐 노고를 알아달라 이게 아니라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미적분 1을 갖다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미적분 1이 뭐야? 라고 할 때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미적분 1을 갖다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에 한 바퀴 돌았는데 자기가 전혀 모르겠다.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진짜로 개념을 전혀 안 잡힌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 1강에서 2강에서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절대적으로 개념 위주입니다. 기반이라서 개념이 안 잡혀버리면은 예,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아무튼 이 강의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제가 이걸 왜 5번 촬영을 했겠어요. 수트가 아니지. 미적분 1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혼동되는 주제예요. 혼동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가 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걸 갖다가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수학적, 이 세계관을 갖다가 조금 바꾸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좀 중요한 강의라는 걸 갖다가 좀 알아두시고 같이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극한의 식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강의 때 극한의 그래프적 해석을 갖다가 했어요. 물론 앞으로 그래프들 막 합성도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스킬적인 측면이니까 합성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작은 우리 그 화살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프리하게 제가 잘 설명을 드렸다라고 저는 예, 믿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적인 해석은 쉽게 이제 받아들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사실은 식적 해석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여기에서 까딱 하나 잘못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가지고 진짜 중요한 수업입니다. 자, fx는 2x 더하기 1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우 진짜 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리밋 x가 1 좌측에서 갈 때 fx. 그러니까 우리가 2강에서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래프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래프는 없이 갑자기 식이 주어졌네. 이걸 갖다가 얘기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깐만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음, 좀 예, 뭐 그거긴 하다. y는 2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그래프 나 그릴 수 있잖아. 그러면은 3이거든. 잠시만. x가 1 좌측에서 좌극한이잖아요. 그죠? 1 좌측에서 x가 다가가네? 그럼 그때 다가가는 y 값은 얼마네? 3이네. 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수트를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 이 새끼. 그 아시는 분들은, 아우, 너 왜 이렇게 말을 갖다가 어렵게 자꾸 돌려서 하냐. 근데 만약에 본인이 지금 이제 수트가 전혀 잘 이해가, 흐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설명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트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도 딱 보면, 이 새끼, 그죠? 왜? 내가 지금 나 1, 3 이거 어떻게 찾았는데 여기에다가 x 대신에 1 넣으면 나오는 게 3이잖아. 그죠?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수상화 배웠어. 나 이 말은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원 막 공식들 많잖아요. 다들 보면은 수원보다 수도가 쉽다고 생각해. 아니 쉬워요. 수도를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은 쉽기는 쉬워.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에 리밋이 뭔지 모르겠어. 막 개념하는데 놓쳤어. 개념 설명하는데 놓쳤는데 막상 결과론적으로는 리밋 x가 1로 갈 때 fx 나 이거 읽는 법도 몰라. 어쨌든 내가 애들한테 이거 물어봐요. 읽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못 읽어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처음부터 가르치는 애들이 있을 거고 이 반에 중간에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들어오는 애들한테 걔네들 약점이 뻔히 보이거든. 그래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못 읽어. 소리 내서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저게 기호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도 모르겠는데 막상 이해를 안 하고 개념을 갖다가 놓쳤는데 그 개념 놓친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개념을 놓쳤으니까 이제 문제 못 푸는 건가가 아니라 막상 들어가 보니까 x 대신에 그냥 1 넣는 거거든. 그죠? 이 3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fx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fx 대신에 내가 그냥 2x 더하기 1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는 x 대신에 1 넣어주시면 나오는 3이거든. 즉 f1값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이거 나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건데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에이 뭐야 수투 졸라 쉽네.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였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데 뭔가 거슬리는데 그냥 이렇게 풀래. 그러면서 그냥 그 이유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풀어. 근데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 보면 문제풀이가 다 비슷해. 그리고는 갑자기 뭔가 미분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막 미분 나오고 공식 나오고. 도대체 무슨 흐름인지를 갖다가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수투라는 과목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요, 그냥. 절대적으로.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해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갖다가 해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또 제가 또 이 학생 상대가 아니라 전공자들을 상대로 저도 좀 해야 되는 또 뭐 혹시라도 본다면은 예, 요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봐. 리밋 x가 1 좌측에서 갈 때에 2x 더하기 1. 왜? 저 그래프 그리는 거 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프로 문제풀이를 연습시키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지 않아도 될 그래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잖아. 시간 잡아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구하는데? x 대신에 뭐 넣어라? 1 넣어라. 라는 거예요. 1 자극한이지만 어찌됐든 1로 가니까 x 대신에 1 넣어라. 1 넣었더니만 얼마라는 거다?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 봐봐. F1이랑 그러면 리밋 x가 1로 갈 때 fx랑 같은 표현인 건가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학자들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게을러요. 그냥 항상 표현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지 표현법을 갖다가 다양하게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갖다가 괜히 수학을 있어 보이게 하려고 막 F1이라고 쓰면 될 것 가지고 리밋 x는 1로 갈 때 fx로 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같은 표현을 갖다가 돌려가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무슨 같잖아. F1도 3이고 얘도 3인 게 같잖아. 의미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밋 LIM이라고 하는 거는 리밋의 약자잖아요. 그죠? 리밋,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뭐다? 일반적인 뜻이 제한하다. 이제는 그 제한에 대해서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x가 1로 무한하게 가깝게 가기는 가는데 제한해야 되죠? x는 절대 모으면 안 된다. 1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뭔 소리야? 네가 x 대신에 1 넣으려면 그래서 2x 더하기 1은 얼마래? 3이래. 그래, x 대신에 1 넣는 거 맞아요. 이거는 문제 풀이 방법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1 자극한이잖아요. 즉 우리가 실제로 x 대신에 넣는 값은 1이 아니라 1보다 작지만은 1에 무한하게 가까운 즉 0.999999 이런 애를 넣는 거예요. 되셨나요? 즉 이런 걸 넣기 때문에 2 곱하기 0.99999999 더하기 1이었던 거고 즉 얘는 2.9999기 때문에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갖다가 꼭 머릿속에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즉 나는 편의상 x 대신에 왜 x가 1에 존나 가까운 숫자니까 x 대신에 그냥 1을 넣는 거야. 무시하고 넣었을 때 그냥 3이 나오는 거야.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이 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x 대신에 편의상 왜 3이라는 이 답을 갖다가 바로 찾아내기 위해서 편의상 1을 넣는 거지 실제 내가 넣는 값은 왜 그 식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나는 넣는 거야. 그냥
그냥 x 대신에 어떤 값을 갖다가 한 번에 탁 넣어가지고 찾아낼 거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편의상 1을 넣는 거지 실제로 1을 넣는 게 맞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에 졸라 가까운 숫자를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이 3이라는 것도 실제 3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3에 졸라 가까운 숫자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게 꼭 성립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꼭이요. 에이 쌤 잠깐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제가 전공자들한테도 조금 그거 한대요. 뭐 어떤 수학을 갖다가 전공하시고 어느 부분까지 저도 그냥 일종의 겉핥기입니다. 물론 저도 이제 조금 하이 레벨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둔 케이스긴 한데 예, 뭐 아무튼 그런 케이스긴 한데 저도 말씀을 갖다가 좀 드리자면은 분명히 막 이걸 갖다가 보면서 그 제가 이제부터 하는 말들을 갖다가 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반발이 많아요.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거고 혹시라도 그냥 학생들은 그냥 제 말을 갖다가 듣고 따라와 주세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전공자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면서 뭔가 반감을 갖다가 가지실 수도 있어요.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 학생분들은 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든가 아니면 스킵하셔도 되고요. 분명히 뭐 또 리밋 제가 x가 뭐 1 좌측에서 간다. 그 다음에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나는 x 대신에 넣는 값이 뭐 이런 거고, 즉 1에서부터 이렇게 다가간다. 즉 x가 1로 다가가니까 얘도 다가가는 값이다. 즉 이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체냐 아니면은 그냥 딱 하나의 정해진 상수냐, 움직이는 수냐 상수냐 막 이것 가지고도 막 토론들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는데 막 그러면서 엡실론 데이터에 대해서 막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유동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사람이고 보는 사람이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토론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막 이 무한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 안 하고 싶어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 학생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토론은 뭐 하시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댓글 달아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는 가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거 한때 유동체냐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동체로 보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나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 숫자 체계 내에서 그렇게 봐야만 돼요. 아니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경제 미적분학을 갖다가 강의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는 이게 힘들었어요. 미적분학을 갖다가 강의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왜냐면 영어 단어하고도 싸워야 됐었었고 힘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를 갖다가 처음에 접근하게 할 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경제 미적분학에서는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x 대신에 1로 가긴 하는데 1보다 작은 거에서 다가가잖아요. 즉 1에 가까운 숫자, 충분히 가까운 숫자. 즉 이걸 갖다가 이 계산기를 가지고요. 경제 미적분학은 계산기를 갖다가 처음부터 해서 사용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요.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y라고 두고 x 값은 2x 더하기 1이라고 그냥 이렇게 함수를 갖다가 구분 짓는 겁니다. 되셨어요? 아니지 미안해요. 이렇게 x 값을 두고 이제 2x 더하기 1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다가가니까 내가 0.9를 넣을 거야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는 2.8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는 1에 더 가까운 숫자를 넣는 거예요. 0.9보다 더 가까운 숫자 뭘까? 0.99를 갖다가 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2.98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0.999를 넣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2.9998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넣어서 0. 만약에 99999를 갖다가 넣었다라고 치자. 어느 순간에 얘가 2.9998 그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계산기의 성능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지만은 요 다음에는 2. 그러면 99998이 나왔겠지. 근데 어느 순간에 얘가 3.0 뭐라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건 나 잘 몰라. 저 계산기를 해서 그래서 이수 강의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0.99999를 치면은 3.0 똑같이 나옵니다. 즉, 이 숫자가 점점 변하다가 3.0, 3.0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이게 극한값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게 현실에서의 극한이에요. 되셨어요? 즉, 이렇게 우리는 유동적으로 x값이 변하는 0.9에서부터 0.999까지 변하는 이 유동성을 갖다가 보여줘야지만은 이 y값이 2.8에서부터 시작해서 3.000, 3으로서 이제 전혀 변함이 없는 이런 값이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이 수학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굳이 여기에서 유동체다 아니다. x값은 변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갖다가 하시면 안 되신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저 석사 지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되셨어요. 저는 비표준 수학, 표준 수학을 갖다가 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래도, 예, 뭐 아무튼.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설명드렸던 요 부분들, 이 표들, 이거는 학생들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잊지 마세요. 제가 이게 최대한 지금 짧게 드리는 말씀인데, 나는 x 대신에 왜 x가 1 좌극한으로 가기 때문에 x 대신에 일단 뭐부터 해라? 1을 넣어라. 되셨어요? 넣을 거야. 그냥 넣어요. x 대신에 1 넣어서 3 되는 거는 맞아. 그렇지만은 내 머릿속에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x 대신에 1을 넣은 게 아니라 얼마를 넣은 거다? 0.999, 즉 1에 무한히 가까운 애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만 더요. 중학교 때에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되는 게 구분을 지어 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0.9999라고 하는 거는 0.9땡이니까. 그래서 얼마다? 1이다. 그래서 0.999를 갖다가 넣는 거지만은 0.9땡이니까 그냥 나는 1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0.9땡이 1이다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워요. 그죠? 우리가 순환소수, 비순환소수 이런 걸 갖다가 하면서, 그죠? 그 비순환소수, 이제, 비순환소수 맞나요? 어찌됐든, 무한소수를 갖다가 우리는 무리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순환소수를 갖다가 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로 가는 거는 맞아. 되셨어요? 얘네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얘네들은 0.999 나가는 애들이니까 반올림해서 이런 건 아니에요.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0.9땡이 1인 거는 맞아. 아직까지의 수학에서는 저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수투에서는 얘네들 달라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은, 0.99랑 1이랑 같을 수 있나? 아니, 솔직히. 안 같잖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만약에 그거 하신 분들이라면은, 막 또 물고 들어오실 거예요. 들어오실 수 있어. 근데 안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같지 않다라고 해야지만 가우스 문제풀이를 갖다가 풀 수 있다고. 진짜요. 제발 그런 댓글 좀 걸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0.999 이렇게 무한하게 나가는 숫자랑 정확한 1이랑 같을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안 같아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데 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수라서 그래요. 수라고 하는 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일단은. 아직도 우리는 0하고 1 사이의 숫자들에 대해서도 다 못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유리수, 무리수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개념으로 좀 고등학교 개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영상 촬영으로 이걸 갖다가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들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수체계 내에서 자연수를 만들어내고 정수를 만들어내고 0이라는 숫자를 포함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유리수를 만들어내고 무리수, 유리수가 아닌 숫자를 무리수라고 구분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수체계, 유리수의 체계에서는 얘가 1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일단 시작부터가 불완전했다면요? 라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만든 수의 틀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틀 내에서 해석된 걸로는 이런 거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이거는 오히려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습니다. 0.999랑 1이랑 어떻게 같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게 왜냐면은 잠깐 예, 이걸 하셔야지만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야지만 모든 문제의 접근이 쉬워집니다. 되셨어요? 예, 그래서 수2에서는 우리가 다른 그냥 실수론에서는 0.9땡이 1이다. 이건 그냥 가지고 가자고. 근데 수2에서 특히나 극한에서는 막 유동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동체 움직이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없지만은 그냥 우리는 x 대신에 뭐를 넣는 거고 1에 무한히 가깝지만은 너무 또 무한히까지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실제 대학교 강의에서 경제학과 강의에서 하는 방법이 이게 우리가 뭐 0.9999 이렇게 넣었나? 아니야. 0.99999 다섯 개까지만 넣었어. 그랬더니만 3.0 뭐 몰라. 뭐 여기에 나오는 표시는 잘 몰라요.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다음에 0.99999를 갖다가 넣었어. 그럼 3.0 나온단 말이지. 아, 같은 숫자가 반복된데 여기 세 번 반복되면 이게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하면 여기 더 나오겠죠. 요 전까지는 만약에 2.9998이 나왔었고 이렇게 나온다라면 되셨어요. 이걸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한하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되셨어요. 이렇게 가시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셔야만 됩니다. 되셨나요? 예, 그렇게 좀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편의상 1을 넣기는 넣고 그래서 나오는 게 3이기는 3인 거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넣는 값은 x 대신에 편의상 1을 넣었을 뿐이지 1보다 작은 숫자, 조금 작은 숫자를 갖다가 넣은 거고 즉 거기에서 나온 숫자도 정확하게 3이어서 3이 아니라 정확하게 3이어서 3이 아니라 3에 굉장히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다가가는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서 기호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가가는 값이기 때문에. 되셨어요? 즉 3으로 다가간다. 요렇게. 그렇지만 이 3은 정확한 3이다 아니다. 3에 졸라 가까운 숫자다. 요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다가간다. 이것도 그냥 잊으세요. 되셨어요? 예. 이게 그래프의 식적 해석입니다. 이게 말이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극한을 갖다가 가장 명확하게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를 갖다가 몇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고 요 강의를 갖다가 마칠 건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하고 배우고 갈게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호를 갖다가 하나 배울 겁니다. 이제 앞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인피니티 즉 무한대라고 하는 걸 갖다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기호 한번 보신 적이 진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의 기원이 메비우스의 띠라고 알고 있어요. 즉 어떤 리본이 있는데 리본을 갖다가 요렇게 하나의 리본을 끝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제가 요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원을 갖다가 만드는 거죠. 원을 갖다가 요렇게 원으로 이렇게 감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몰라. 아무튼 감는데 얘를 갖다가 요 양끝을 갖다가 지금 요대로 들어 올려가지고 양끝을 갖다가 붙이면은 그냥 팔찌 같은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근데 얘를 갖다가 중간에 요쪽을 갖다가 한 바퀴만 뒤집어가지고 한 바퀴 맞나? 반 바퀴 예. 180도만 뒤집어서 요 끝을 갖다가 이어버리게 되면은 이 뭔가 원팔찌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에 한번 꼬인 형태의 어찌됐든 원팔찌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그 팔찌 위에 한 점에서 내가 이제 연필을 가지고 쭉 면을 따라서 그어 가지고 요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오면은 반대편에 가 있어. 다시 거기에서 쭉 그어서 요렇게 오면은 요쪽으로 돌아와 있어. 즉 내가 수십, 수백, 수천 번을 갔다가 돌아도 절대로 출발한 자리에 돌아올 수 없는 뭐 일단은 뭐 문학적으로는 영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메비우스의 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메비우스의 띠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기호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렇게 뭔가 한번 꼬였다라는 거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수십, 수천, 수만, 수억 번을 돌아도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다. 즉 이걸 갖다가 수학에서는
무한대, 인피니티로 기호를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한대라고 이름을 붙이게 돼요. 한국에서는. 되셨어요? 동양권에서는 다 똑같죠. 왜냐하면은 한문 베이스로 가니까. 되셨어요? 이제 이 기호를 갖다가 앞으로 쓸 건데, 그래서 얘는 메비우스의 띠, 인피니티 뭐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이 기호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그냥 존나 큰 숫자. 자, 증거인멸. 존나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게 가장 명확합니다. 예, 그래서 존나 큰 숫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예를 갖다가 좀 만들어 놨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식적 해석 배웠으니까 연습을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예. 리밋 x가 2로 갈 때 4x 더하기 3이다 라고 하는 거는 x 대신에 일단 얼마? 2를 넣어라. 넣었더니만 얼마예요? 11이에요. x 대신에 2 넣었어. 그랬더니만 11 나왔어. 지금 제가 이 과정, 여기에서 여기로 나오는 과정에 뭔가 이질감이 있으신가요? 없죠. 그럼 끝난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이거는 답이야. 이게 x 대신에 1을 넣었더니만은 x 대신에 1 넣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 2분의 2 얼마? 1이야. 끝난 거예요. 그냥 이질감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되셨어요? 자, 이제는 x 대신에 무한대 넣었어. 왜? x 대신에 제가 다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 대신에 무한대 넣은 거야. 그러면은 무한대 제곱 더하기 3이야.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라는 거죠. 무한대 뭐라고요? 존나 큰 숫자를 갖다가 뭐 했어? 제곱했어. 그러면은 더 존나 큰 숫자 더하기 3. 뭐다? 존나 큰 숫자, 즉 무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석 이해 가세요? 이게 그래프적 해석, 이게 식적인 해석입니다. 자, 이제부터 얘가 이제 그겁니다. 무한대 넣었어요. 즉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나 x 대신에 뭘 해라? 무한대 넣어라. 즉 무한대 제곱 빼기 무한대 더하기 1분의 4야. 자, 봐봐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무한대 제곱이야. 뭐다? 졸라 큰 숫자를 제곱한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졸라 큰 숫자. 그러니까 더 졸라 큰 숫자에서 졸라 큰 숫자 뺐어. 그래 본들 어떤 숫자다? 졸라 큰 숫자라는 겁니다. 더하기 1이야. 의미 없잖아. 되셨어요? 즉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가 무한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일단은 약간은 직관적인 풀이다라고 이렇게 가는데요. 무한대분의 4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왜 분모만 계산해봤더니만 그냥 졸라 큰 숫자야. 되셨어요? 무한대분의 4가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죠. 무한대분의 4. 졸라 큰 숫자분의 4라는 거예요. 즉 천분의 4, 만분의 4, 1억분의 4, 천억분의 4, 1조분의 4, 1경분의 4. 뭐더라? 왜? 1억분의 4, 0.00004. 천억분의 4, 0.004가 나올 거잖아. 즉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0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괜찮아요? 에이쌤 정확한 0 아니잖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극한이잖아. 즉 내가 0이라고 쓰기는 쓰지만 이거 실제 0이다 아니다? 아니다. 되셨어요? 요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얘는 절대값을 갖다가 씌웠는데 생각을 해봐요. x 대신에 0을 넣었어. 그러면은 일단 넣었으니까 절대값 0분의 1이야. 자, 이제 거슬리죠. 봐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러니까 수투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어탄다니까. 여기 오면은 어타는데 왜 0분의 1은 사실 안 배워요. 그냥 왜 책에서는 바로 막 0분의 0 시작하거든. 근데 뭔가 거슬리는데 뭔지는 몰라도 문제 이렇게 풀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 뭐 풀리네. 뭐 이런 건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쌤, 0분의 1 없잖아요. 수학에 0분의 1 없잖아요. 없어요. 얘 맞아요. 왜 0분의는 정의되지 않은 숫자예요. 그 인간 수학에서는 없는 숫자야. 그럼 이거 잘못된 거네? 문제가 아니죠. 다시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x 대신에 0을 넣어요. 그죠? 왜? 편의상. 되셨어요? 그래서 편의상 2를 넣었어. 넣었더니만 11이 나왔어. 그럼 끝이야 그냥. 왜? 아무 문제 없잖아. 근데 편의상 0을 넣었어. 넣었더니만 0분의 1이 나왔어. 이제 좀 문제 있잖아. 거슬리잖아.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나는 0을 넣었지만은
실제 0이다 아니다? 아니다. 0에 졸라 가까운 숫자. 즉 내가 표기를 갖다가 0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얘는 1억 분의 1인 거야. 또는 1조분의 1인 거야. 1경분의 1. 경이 더 큰 거 맞죠? 나 몰라. 되셨어요? 편의상 0이라고 쓴 거지 절대 0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0은 뭔데? 그냥 졸라 작은 숫자인 거예요. 되셨어요? 즉 1경분의 1 분의 1이었던 거니까 뭐가 되게 된다? 오히려 1경, 1조, 1억이 되게 되는 거야. 즉 얘는 무슨 숫자다? 졸라 큰 숫자. 즉 뭐가 되게 된다? 무한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자, 요거는 약간 스킬적인 면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x가 이 좌극한으로 가. 즉 x 대신에 내가 좌극한으로 가고 우극한으로 가고 어찌됐든 나는 x 대신에 뭘 넣을 거다? 1을 넣을 거다. 넣었더니만은 0분의 1이야. 되셨어요? 0분의 1이니까 위에랑 똑같이 그러면은 뭐가 되겠네? 무한대가 되겠네.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 졸라 x 대신에 내가 2를 넣어서 0이 되기는 해. 근데 사실은 이제 왜 우리는 식적으로만 해석을 할 거니까 2를 넣어서 0이 되기는 해. 되긴 하는데 그래서 0에 졸라 가까운 숫자야. 내가 0이라고 적긴 하지만 근데 0에 졸라 가까운 숫자는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억 분의 1일 수도 있고 1억 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즉 부호, 방향성을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나는 x 대신에 2를 넣기는 했지만은 2보다 큰 숫자를 넣었다, 작은 숫자를 넣었다, 작은 숫자를 넣은 거예요. 되셨어요? 즉 2보다 작은 숫자에서 2를 갖다가 뺐으니까 얘는 0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무슨 0이다? 마이너스 0이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요게 돼야 돼요. 요 스킬이. 즉 얘는 뭐가 되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요 방향성을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여기에서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리밋 x가 어디로 갈 때? 이 플러스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그럼 당연히 플러스 0분의 1.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풀이 방식이에요. 그냥. 얘 플러스 0분의 1이니까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0분의 1이 무한대라는 거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0은 실제 0이다 아니다. 수투에서의 0은 아니다.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리밋 요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요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되셨나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 예를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해보시면은 리밋 x가 2로 갈 때 x 대신에 뭐 해라? 2 넣어라. 되셨어요? 2를 넣어봤더니만은 그래 알겠어. 11 나오면은 11 스탑, 1 나오면 1 스탑. 뭐 0 나와도 0 스탑 할 수 있어요. 요렇게 나오면 무한대로 스탑 발산이야. 그래서 무한대분의 4가 나오면은 0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넣었더니만은 다시 무한대가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고 여기까지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근데 얘는 넣어봤더니만은 이제는 뭐가 나오더라? 0분의 0이 나오더라는 거죠. 0분의 0은 얼마다? 1이다. 망하는 거죠. 인생. 0분의 0은 얼마다? 0이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0분의 자체가 없잖아. 되셨어요? 즉 0분의 0은 정리되지 않은 숫자예요. 아이씨 정리되지 않은 숫자가 또 나왔어. 자 이제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서는 나는 편의상 뭐라고 적는 거고 2를 넣는 거지 실제 2다 아니다? 아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결과도 즉 0분의 0이라는 이 결과는 내가 편의상 0분의 0이라고 적은 거지 실제 정확한 0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이거 그럼 얘는 뭔데? 그냥 존나 작은 숫자분에 졸라 하면은 욕 아니죠. 작은 숫자분에 졸라 작은 숫자인 거야. 그래서 그게 얼만데? 모르지. 졸라 작은 숫자분에 졸라 작은 숫자인데 모르지. 되셨나요? 즉 그런 류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음 단원에서 어떻게 푸는지를 갖다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게 거의 이 수투 1단원에 즉 장장 제 2시간이 넘는 강의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에만 매몰돼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수투에서 킬러 문제 나오면은 이것 가지고 괴롭혀요. 이거 오히려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되셨어요? 예, 그래서 극한의 결과에 대해서 식적인 해석법과 결과에 대해서 꼭 좀 이 얘들을 갖다가 다 써놓으시고 이해하시면서 꼭 좀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다 했는 거 맞지? 이게 맞네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4강에서 뵐게요.